캐나다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패시브 하우스들이 모여있는 주택들이에요. 진짜 집집마다 슈퍼 이 하우스 마크가 붙어있네. 그럼 오늘의 집은 대체 어디래요? 아니 근데 오늘 갈 집 어디예요? 사선으로 된 집을 찾으시면 돼요. 사선으로 된 집이요? 패시브 하우스면 보통 딱 네모 박스에 그냥 반듯한데 사선 있을 수 없는데? 사선으로 된 집이라? 곡선집 보고 왔더니 이번엔 사선집이네. 아, 이 집 한쪽이 잘렸네. 아, 여기 사선집이구나, 그래서. 야, 재밌다. 아, 여기만 또 재료를 이렇게 싹 다르게 하셨구나. 패시브 저에너지 주택은 네모 박스처럼 짓는 게 보통인데요. 이 집은 사선으로 개성을 더했네요. 아, 저 혹시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마침 계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오, 왜? 일하면 어때요? 아, 일본 분이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다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한데 네네. 이 선생님 댁만 탁 이게 사선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오. 그런 네모네모한 네. 집보다 네. 사선이 있는 집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모 반트 땅 아파트가 싫어서 주택을 짓게 된 아내 사토 케이코. 남편 이건성입니다. 국제 부부인데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제가 한국에 온 지 7년째였는데요. 제가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을 때 서로 아는 지인이 카페에 손님으로 데려왔었어요.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왔어요. 이게 결혼일 것 같은데? 왜 제 짝을 만나면 종소리가 울린다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보통 한국의 부부처럼 아파트에서 살림을 시작했다는데요. 7년 동안 혼자서 르르라 살았다가 갑자기 그런 박스 안에 아기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갈 데가 없다. 아파트 내에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선은 네모난 아파트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는 부부의 선언. 이 집을 지은 이유인 셈이네요. 이 현관도 너무 정면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적당히 사람을 환영하는 것 같아서 이 단지에서 가장 저렴하게 지어졌다는데 그 비결 탐구 시작해 볼까요? 아 근데 재료도 다르고 하니까 참 좋다. 야, 이거 문 열어봐도 되나요? 네네네. 집의 1층은 전부 공용 공간에 할애했는데요. 특이한 건 현관의 크기. 작은 방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원한 현관 크기에 비해 신발 창문 아담하네요. 대신 창문도 내고 그림과 고각으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저 그게 답답했어요. 아파트에서. 네. 문 열어서 들어가면 다 보이니까 네. 그게 조금 답답했어요. 아 오히려 네. 문 열자마자 갑자기 거실이 확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앞모습부터 이렇게 살짝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 속옷 차림으로 나가는 근데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죠? 네, 네. 네. 일본의 현관은 대체로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꾸며진다는데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세상으로 나갈 때 마지막 힘을 불어넣어주는 공간.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도 점점 현관이 넓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이제 진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집의 중심은 주방이네요. 식탁을 중심에 두고 부엌으로 이어지고요. 반대편으로 작은 거실이 있습니다. 한일 국제 부부답게 눈에 띄는 일본식 인테리어. 간살문에 일본 전통 소품들. 덕분에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그런데
이 어울리지 않은 소품은 뭔가요? 어디 공사장에서 가져오셨나? 아, 왜 깨진 콘크리트 조각을 지원시해 두셨을까? 근데 위에 이게 뭐예요? 이 로봇 얼굴인가? 비슷하죠? 현장에서 나온 뭐 집 짓다가 나온 무슨 그런 뭐 집을 싸게 지을 수 있는 이제 저의 비결이죠. 싸게 짓는 비결이라고요?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요?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요? 네. 한 손으로 안 될 텐데. 오, 와, 네. 뭐야? 오, 가볍죠? 엄청 가볍네요. 네네네. 이야, 이게 네. 와. 갑자기 와 무슨 꽃바위가 된 느낌인데요? 네. 오 너무 잘 만드셨다. 와 이거 아트네요 아트.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제 직업상 드라마하고 이제 CF 쪽 방송에서. 세트 쪽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세상에, 남편은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사람이랍니다. 비록 가짜지만은 남편이 지은 건축물만 몇십 채. 그런데 이번엔 우리 가족을 위해 진짜 집을 만들어 보겠다 도전장을 내민 거죠. 골조랑 그 인테리어 외적인 것들은 이제 다 시공사에다가 이제 맡기고, 이거 내부 인테리어를 제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게 좀 더 좀 세이브 되지 않을까. 초저가 저에너지 집 짓기 첫 번째 비결은 인테리어 직영 공사인데요. 일반 주택과 달리 저에너지 패시브 주택은 아무리 금손이라도 셀프는 물론 직영 공사도 쉽지가 않답니다. 기초와 골조, 단열 등 거의 모든 공정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못 하나 잘못 박았다가 틈이 부러지거나 열이 새는 치명적인 하자로 이어지기가 십상. 패시브 주택의 건축비가 비싼 거는 바로 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와 기술력에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손을 댈 수 있는 거는 내부 인테리어 등 비성능 부분. 세트 만들던 재능 살리고 동료들 도움을 받아가며 2달 만에 내부 공사를 마감했답니다. 업체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이 한 부가세 빼고 한 1억 4천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직영으로 하게 되니까 한 7천 정도요? 원하는 자재와 디자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직영공사의 장점. 남편은 요리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주방 가구를 직접 디자인했는데 글쎄 제작한 업체에서 디자인을 사겠다고 했다네요. 처음에는 여기 디자인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사선이었어요. 그래요? 여기도 쓸 수 있고 뭐 네. 여기는 어머님 쓰고 제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했었는데 삼각형이 좀, 네. 이거는 좀, 아니다. 네, 조금 이제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하하, 잘하셨네. 내 눈에는 둥근 게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쩜 스테인리스 상판을 벽까지 연결을 해서 주방 도구들을 걸어둘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용 흔적 없이 꼭 모델하우스 같은 요즘 우리나라 주방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 딱히 문도 벽도 만들지 않고 천장까지 전부 개방해 놓았답니다. 뭐 성격이 감춰놓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그냥 다 오픈해서. 공간은 주인을 닮는다더니 자유로운 영혼, 아내를 똑 닮은 공간. 문을 달지 않아 비용 절감은 덤이고요. 아내는 쌀누룩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아내의 작은 실험실이랍니다. 그 실험실을 위해 아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간이 있다는데 한국의 전통 부엌에서 영감을 받았다네요. 이게 물부엌이에요. 옛날에 검축탐구 보면서 그 제주도 집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물부엌이 나와서 김치 담글 때
네, 배지도 씻고 편할까 봐. 네. 물부엌은 물을 쓰는 보조 주방인데 제주도에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죠. 예쁜 이름을 기억해주니 내가 다 고맙네요. 여기서 담글 김치도 궁금해지고요. 그나저나 이 집 원룸이라고 할 정도로 1층 전체가 벽과 문이 없이 뻥 뚫려 있네요. 그 하나의 공간으로 한다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일본 분으로 보시기에. 저는 한국에 온 지 20년 아. 넘었기 때문에 한국 거의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 청소하기도 편하고요. 청소하기도 편하고. 네네. 여기서 초저가 저에너지 집 짓기 두 번째 노하우 공개합니다. 이 집은 패널라이징 공법을 이용한 경량 목구조로 지어졌는데요. 3차원의 집을 이제 전부 다 벽체 단위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이제 공장에서 벽체 단위로 분해된 벽체들을 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져와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틀이면 골조가 다 세워질 수 있다죠. 숙련된 목수에 의존하던 기존 고온법보다 유리한 점이 많답니다. 공기를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업화 공법을 해서 하자율을 또 줄일 수 있다면 또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걸 줄일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품질이 좋기 때문에 공사 시에 어떤 그 다시 재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이 단지의 집들은 전부 이 패널라이징 공법을 사용한 경량 목구조 집인데요. 이 집은 여기에 아이디어 하나를 더 추가했답니다. 아까부터 이 기둥이 되게 눈에 띄던데요. 그죠? 인테리어 마감을 그렇게 끝내. 인테리어 마감을 이렇게 하신 거고 네. 안에는 구조목이 구조목이 있죠.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러면은 위층에 이렇게 벽이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나요? 네, 네. 이 위치에 이렇게 네, 벽이 네. 있고 그게 이제 이쪽을 없애면서 네. 기둥 하나를 남기신 거구나. 네. 이 존재감 드러내는 기둥이 비용 절감에 한몫 단단히 했다는데요. 이 기둥이 몇 개의 벽을 대신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목 구조에는요 벽이 벽식 구조라고 벽이 그대로 힘을 받아서 원래 위에 벽이 있으면 여기도 벽이 있고 네. 그 힘 전달을 땅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목 구조 개념이거든요. 네. 네, 중목 구조 아시죠? 한옥처럼 기둥 보호.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기둥을 써가지고 네. 구조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여줬을 겁니다. 이게 만약 없었으면은 이 보강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보다 배꼽 아시죠? 네네. 배꼽이 더 큰 네네. 좀 이상한 집이 될 뻔했는데 이거 하나로 잘 해결된 아주 그런 키포인트 같은데요. 기둥이 없었다면 천장이 훨씬 길고 많은 나무로 보강을 했어야 했다네요. 남편은 기둥을 이용해 해먹을 걸고 싶다니 일석이삼조는 되겠는데요. 이게 다 1층을 오픈형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건데요. 오픈형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화장실이랍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구분된 일본식 건식 구조. 개방감을 위해 불투명 유리를 썼다는데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셨을까요? 아니 잠금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없어요. 저 이 화장실 안 쓸래요. 이따가 조심하시고. 그거 항상 이렇게 뭐 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손 잡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갈게요. 라고 한 마디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누가 못 들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네. 이 실루엣이 보여서 실루엣이 보인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누가 있는지는 알아요. 아유, 아니 이분들 자유로운 영혼인 건 알았는데 화장실까지 오픈을 하셨네. 저도 처음에도 그 장금단지 해달라 그죠? 이렇게 요청해 드렸는데 구조상 안 된다고. 금속으로 일단은 했는데요. 안 예뻐요? 네. 근데 거기다가 잠금 장치를 또 이게 안 이쁠 것 같아서 굳이 또 가족끼리 뭐 있는데
그게 필요할까? 부부는 계단 아래에 평상을 놓고 거실을 대신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쿠 여기도 사선이네. 아이고 정말이지 사선의 진심이시네. 반듯하게 해도 됐을 텐데 아, 여기서도 굳이 사선을 이게 또 넓어 보이지 않을까? 네, 오히려. 약간 그런. 그러니까 사선으로 좀 이렇게 처리하니까 네. 그게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족들은 이 공간을 미니 도서관이라 부르는데요. 아내는 간단한 업무를 보기도 하고 남편의 낮잠 장소로도 꽤 유용하답니다. 제가 아파트 살 때 갇혀 있는 느낌이 되게 싫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쉴 때 뭐 다락에도 가고 책도 여기서 보고 미니 도서관에서 보고. 네모네모한 아파트에서는 갈 곳이 거실과 부엌밖에 없었다는 아내는 집안 곳곳에 숨 쉴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중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바로 여기 작은 가족실. 가족 다 지내기도 하고요. 일 끝나면 이제 충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책 보거나 네. 뭐 TV 보거나 해서 충전하는 시간을 항상 가져요. 충전. 아내에게 1층이 가사 공간이라면 2층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공간. 그리고 그 위로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크지 않은 집. 부부는 수직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죠. 그래서 두 아이의 방뿐이 아니라 2층에 있는 모든 공간에는 다락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요. 높은 층고 덕분에 답답함도 덜하고 계절 옷 등을 수납할 때도 유용하다네요. 방이 3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방이 작게 되잖아요. 저희가 협소주택이다 보니. 그래서 목층을 만들어서 애들이 뭐 자기 방에서도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어요. 단순한 외관에 복잡한 내부. 역시 패시브 주택을 알뜰하게 짓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외부를 단순하게 해서 외부 표피 면적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획득을 적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실내 공간의 구성은 에너지에 주는 영향이 20%도 안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테라스 만들지 마시고 내부는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설계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실내 공간은 자유롭게 하는 게 맞고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체 면적은 38평, 다락까지 포함하면 50평 중반의 집인데요. 과연 건축 비용은 얼마일까요? 건축회사와 이제 계약한 거는 이제 그 골조, 기초하고 골조 그리고 외벽 해가지고 까지 해서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 오. 인테리어를 이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한 7천 정도요? 7천이요? 네. 그 정도 금액 안에 인테리어 끝냈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전에 아파트가 24평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면적이 2배가 됐고 그리고 에어컨도 거기는 한 대였는데 여기는 5대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60%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기존의 60%? 기존에 60%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역시 주택 생활의 묘미는 마당 아니겠어요? 앞마당이 아니라 뒷마당을 크게 내서 외부 시선에서 자유롭게 마당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릇을 타코야끼 만드시는구나. 어우 고소하니 맛있겠어요. 타코야키 돌려. 타코야키 돌려. 아이고 뜨거운데 조심해서 드셔들. 아이고 입천장 돼요. 이거 이제
아이고,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이 공간은 아직 미완성인데요. 장차 썬룸이 될 거랍니다. 거실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썬룸 꼭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거를 빠른 시점에 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차장 키높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태강열 설치해서 전기 요금을 좀 더 많이 세이브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이 역시 부부의 집 짓기 전략이라지요. 아무러면요, 급할 것도 없지요. 아파트 너머의 삶 자유롭게 펼쳐가시기를 응원할게요.